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26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도연은 어젯밤에도 당직이라며 병원에 남았다. 세면대 앞에 선 내 얼굴은 47세 치고 피곤해 보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15년 전 왼손에 입은 화상 흉터가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도드라졌다. 습관처럼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쓰다듬었다. 정수간호사, 오늘 칠시 수술 2건 있어요. 준비 철저히 하세요. 도연의 문자였다. 여보 대신 직함으로 부르는 게 언제부터였을까? 병원에서는 철저히 상하관계를 지키자던 그의 원칙. 처음엔 프로페셔널해 보여서 좋았다. 지금은 그냥 차갑다. 6시 10분 병원 수술실 준비실에 도착했을 때 인턴 박민준이 황급히 다가왔다. 수간호사님, 7시 수술 환자 보호자가 항의하고 계세요. 수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한 과장님께서는 회진 중이시래요. 물론이지. 도연은 늘 중요한 일로 바빴다. 환자 보호자 응대 같은 건 내 몫이었다. 보호자실로 향하며 복도를 걷는데 신임 간호사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한도연 과장님 정말 멋있어. 저번 학회 발표 봤어? 완전 카리스마. 정유라 수간호사가 한 과장님 부인이라며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데도 왜 저렇게 늙어 보이지? 발걸음을 멈출 뻔했다. 하지만 익숙했다. 의사 부인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들은 말인가.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심장판막 치환술. 4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다. 집도인은 당연히 도연이었고 나는 옆에서 기구를 건네고 출혈을 닦아냈다. 그의 손놀림은 정교했다. 인정한다. 외과의로서 그는 탁월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수술이 끝나고 도연이 던진 한마디. 다른 의료진들은 역시 한 과장님이라며 박수를 쳤다. 나는 혈흔이 묻은 거즈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수 간호사는 남아서 정리 좀 하죠. 다른 간호사들이 나가고 수술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도연이 말했다. 이번 달 정산 좀 봐줘야겠어. 정산이요? 연구비 쪽. 숫자가 좀 복잡해서. 당신이 격리 출신이잖아. 맞다. 나는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되기 전 대학 시절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도연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건 병원 행정실 일 아닌가요? 에이, 우리 사이에 그렇게 선 그어. 당신 덕분에 수술이 성공하는 거라니까. 그 말. 옛날엔 기분이 좋았다. 지금은 공허하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다. 도연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니 넥타이를 풀었다. 저녁은 차려놨어요. 데울까요? 아니, 됐어. 병원에서 먹었어. 그는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우리는 동료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가 되어버렸을까? 그 정산 서류, 내일까지 부탁해. 알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6년 전 대학 MT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환자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의대생이었다. 나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우리는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다.
유라야, 우리 함께 좋은 의료진이 되자.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는 좋은 의사가 아니라 성공한 의사만을 원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의 문자였다. 내일 오전 일찍 외과 과장실로 서류 가져와. 시간 엄수. 나는 답장 대신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왼손의 흉터가 쓰라렸다. 수간호사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실 김대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도연이 요청한 연구비 정산 자료였다. 점심시간에 외과 과장실로 가져다 주기로 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뭔가 이상했다. 국제학회 참가비 마이너스 350만 원 뉴욕 2024.3 15-3.2억. 나는 그 시기를 기억했다. 도연은 학회에 가지 않았다. 아들 대학 입학식 때문에 국내에 있었다. 내가 직접 가족 사진까지 찍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연구 기자재 구입 마이너스 850만 원 MRI 촬영 장비 부품. 하지만 그 장비는 이미 2년 전에 구입했다. 수술실 비품 목록에 떡하니 있었다. 내가 직접 관리하는 장비였으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이게 연구 보조 인력 인건비 마이너스 월 250만 원 6개월 연구 보조 인력? 우리 과에 그런 사람 없었다.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모든 연구를 보조했고 그들의 인건비는 별도 항목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커피를 마시려다가 컵을 놓쳤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다. 수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서류를 챙겼다. 외과 과장실. 노크를 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논문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서류 가져왔어요. 책상에 놔. 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이 내역 중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그제야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다. 3월 국제학회요. 그때 출장 안 가셨잖아요. 아들 입학식 때문에.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무섭게 차가운 웃음이었다. 아, 그거 대리 참석이었어. 다른 의사가 대신 갔지. 당신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 하지만 대리 참석이면 참석자 명단이 달라야. 정유라. 내 이름을 불렀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애정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간호사야. 행정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이건 명백한 허위 청구. 닥쳐. 도연이 책상을 탁 쳤다. 나는 움찔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연구비 집행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이 서류들은 이미 행정실과 재단 감사를 다 통과한 거야. 문제 없어. 감사를 통과했어도 내역 자체가. 정유라, 제발 당신 일이나 해. 환자나 잘 돌봐. 그는 다시 논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끝이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부 고발, 감사 요청? 하지만 그러면 도연만이 아니라 나도 끝이었다. 병원 내부 고발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나는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여보, 아까는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어. 요즘 논문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여보라는 호칭 오랜만에 들었다. 그 서류건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응?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협박인지 달래는 건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도시의 불빛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그 서류, 당신 서명도 필요해. 내일 아침 가져올게. 부탁해. 서명. 내 이름을 거기에 올리는 순간 나도 공범이 되는 거였다. 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서명란. 정산 확인자 마이너스 간호부 정유라.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왼손의 화상 흉터가 다시 쓰라렸다. 15년 전 그날 폭발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의 나는 어디 갔을까?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몸도 던질 수 있었던 그 간호사는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었다. 불 속에 갇힌 환자가 나를 보고 소리쳤다. 왜 구해줬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정유라 수간호사, 원장실로 오십시오. 병원 방송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원장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원장, 행정실장, 그리고 도연이 앉아 있었다. 앉으시죠, 정수간호사. 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직접 말씀드리기 난처한데요. 이번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행정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서명한 그 정산서였다. 연구비 허위 청구권입니다. 총 1,850만 원 규모의 부정 집행이 확인됐고 정산 확인자가 정수간호사님이시네요. 저는 단지 서류를. 정수간호사 도연이 입을 열었다.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서류 검토를 부탁드렸을 때 당신이 직접 확인하고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26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그건 당신이.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정수간호사가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서류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 문자, 도연이 새벽 2시에 계속 전화해서 결국 보낸 그 한 줄. 저는 강요에 의해. 강요? 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부부 사이의 업무상 협조를 강요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원장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정수간호사. 행정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3년 전 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당신 서명이 있는데 이것도 단가가 부풀려져 있네요. 그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서명은 당신 거죠? 할 말이 없었다. 그때도 도연의 부탁으로 급하게 서명했던 기억이 났다.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사인해줘라던 그의 말.
정유라 수간호사. 원장이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병원은 내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추가 문제 발견 시 해고 처분도 불사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과장님께서는 원장이 도연을 보며 말했다. 피해자이자 제보자입니다. 부인의 잘못된 행동을 병원에 알려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제보자. 남편이 나를 제보했다. 정신없이 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도연을 마주쳤다. 당신이 정말 그랬어? 유라야. 그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까지 형사 고발될 수 있어. 3개월만 참아. 내가 다 해결할게. 해결? 당신이 한 짓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게 해결이야?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좋아, 솔직히 말할게. 나한테는 기회가 왔어. 신임 병원장 자리.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면 내 경력에 흠집이 생겨. 그러니까 잠깐만, 3개월만 조용히 있어줘. 내가 병원장 되면 당신도 복직시켜줄게. 더 좋은 자리로. 미쳤어? 당신 출세를 위해 내가 범죄자가 되라고? 범죄자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징계야. 급여도 80% 나와.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못해. 당신과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뭐, 우리 끝이야. 더 이상 함께 못 살아.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알아? 당신이 서명한 그 서류들 전부 증거로 남아있어. 어디 가도 형사 책임은 못 피해. 그리고 재산? 우리 집도 예금도 전부 내 명의잖아. 당신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현명하게 생각해. 여기서 3개월 쉬었다 오는 게 나아 아니면 전부 잃고 도망가는 게 나아? 그는 돌아서서 유유히 걸어갔다. 의사가운 자락이 펄럭였다. 그날 저녁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 어디 가세요? 도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난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유라야. 그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손 떼어 한도연 과장님. 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26년을 산 집.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구인 사이트에서 지방 요양병원을 검색했다. 몇 개가 떴다. 경력 수간호사 우대, 청송 실버 요양병원 마이너스 간호사 채용 청송. 서울에서 4시간 거리. 충분히 멀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명예도 잃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끝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다. 환자를 돌보는 내 손. 화상을 입었어도 여전히 움직이는 이 손.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날 밤 막차를 타고 청송으로 떠났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청송 실버요 양병원.
35병상 규모의 작은 요양병원이었다. 대학병원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이곳엔 다른 게 있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 정 간호사님, 102호 할아버지 상태 좀 봐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3년이 지났다.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6시 기상, 환자 회진, 투약 관리, 식사 보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다. 청송으로 온 지 1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도연이 보내온 서류였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는 깔끔한 이혼이었다. 나는 그저 도장만 찍어 보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곳에서는 내가 한도연의 부인도 한도연의 전처도 아니라 그냥 정유라였다는 것. 그냥 간호사 정유라. 간호사님, 이거 드세요. 김할머니가 싸온 김밥을 내밀었다. 80세의 할머니는 경증 치매 환자였지만 유독 나한테만은 정신이 또렷했다. 할머니, 제가 먹어도 돼요? 그럼요. 간호사님이 우리 손자처럼 잘해주시잖아요. 손자, 나는 아이가 없다. 아니, 가질 수 없었다. 도연은 커리어가 정리되면이라며 계속 미뤘고 어느새 나는 47세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 맛있게 먹을게요.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의료계 뉴스입니다. 금산의료재단 산하 금산대학병원의 새 병원장에 한도현 흉부외과 과장이 선임됐습니다. 손에서 김밥이 떨어졌다. 화면에는 도연이 있었다. 양복을 차려입고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한도현 신임 병원장은 오늘 금산재단 이사장의 따님 강혜진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우리가 이혼한 지 1년 만이었다. 한 원장은 의료혁신과 환자 중심 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화면 속 도연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신부는 그의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다. 완벽한 커플이었다. 금산재단 강민수 이사장은 사위인 한 원장에게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 인선으로 금산병원은 지역 최고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를 끄려다가 멈췄다. 다음 장면에서 리셉션 영상이 나왔다. 환자를 위한 헌신, 그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저는 항상 생명을 최우선으로. 도연의 연설, 환자를 위한 헌신. 웃기는 소리였다. 연구비를 횡령하고 아내를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이 환자를 운운하다니.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박 원장이 서 있었다. 62세의 노의사였고 이 병원의 설립자였다. 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하얘요. TV에 아는 사람이라도 나왔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정 간호사, 이거 좀 받아요. 박 원장이 작은 USB를 건넸다. 이게 뭔가요? 옛날 기록이에요. 우리 병원 설립 전에 있었던 일들. 당신이라면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요? 박 원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15년 전 금산대학병원에서 폭발사고 있었던 거 기억해요? 그 순간 왼손이 저렸다. 15년 전 내 인생이 바뀌었던 그날. 제가 거기 있었어요. 알아요. 당신 손의 흉터, 그때 입은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이곳에서
그 일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선대 금산재단 이사장님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분은 내 은사셨죠. 이 USB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유언이요? 집에 가서 혼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박 원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나갔다. 그날 밤 자취방에서 USB를 열었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80대 노인이 나타났다. 강민수 전 이사장, 도연의 장인, 아니, 전 장인의 아버지였다. 이 유언을 듣는 사람에게 나는 금산의료재단을 50년간 운영해 왔소.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봤지. 하지만 진정한 의료인은 드물었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찾는 후계자는 화려한 경력자가 아니요. 생명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자기 몸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심장이 두근거렸다. 2010년 3월 15일 금산병원 보일러실 폭발사고. 그날 한 간호사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소. 환자 셋을 구하고 자신은 화상을 입었지. 내가 찾는 후계자는 바로 그 사람이요. 화면이 흔들렸다. 노인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정유라 간호사, 당신이요. 나의 후계자는. USB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TV에서 본 도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새 아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다가 울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다. 박 원장실 문을 노크했다. 손이 떨렸다. USB를 꼭 쥔 손에 땀이 맺혔다. 들어오세요. 박 원장은 차를 우리고 있었다. 마치 내가 올 걸 알았다는 듯. 앉으세요, 정 간호사.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USB를 내밀었다. 박 원장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강민수 전 이사장님은 제 은사였어요. 50년 전 제가 의대생일 때부터 알았던 분이죠. 그분은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병원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왜 저를? 2010년 3월 15일 기억하시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보일러실 가스 폭발이었어요. 환자 셋이 갇혔고 소방대가 오기 전에 불이 더 커질 상황이었죠. 제가 그냥 뛰어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박 원장이 파일을 꺼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간호사, 불 속에서 환자 3명 구조. 본인은 화상. 이게 당시 기사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강 전 이사장님이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라고 지시했대요. 왜요? 그분이 평생 찾던 거였대요. 진정한 의료인을. 박 원장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법률 문서처럼 보였다. 강 전 이사장님은 5년 전 돌아가시기 전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공식 유언장과는 별개로 이건 비밀 조항이었죠. 비밀 조항? 금산의료재단의 실질적 운영권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버린 자에게 승계한다. 단 그 사람이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명예나 지위보다 환자를 선택한 증거가 있을 것.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지금 금산병원 병원장은 한도연. 제 전 남편이잖아요.
한도연 씨는 형식상 병원장이에요. 하지만 재단 운영권은 별개예요. 이사장이 진짜 권한자거든요. 그럼 지금 이사장은 강민수 전 이사장의 아들 강철민 씨. 현재 명목상 이사장이죠. 하지만 그분도 조건부 이사장이에요. 유언 집행 전까지만. 저를 찾으려면 벌써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5년이 지났는데. 박 원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찾으려고 했죠. 근데 당신이 결혼하고 금산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강 전 이사장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언젠가 시험이 올 것이다라고. 시험이요? 명예와 생명 사이에서 선택하는 시험. 그리고 당신은 생명을 선택했죠. 남편을 잃고 직장을 잃어도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유언 집행자는 저였어요. 강 전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죠. 정유라 간호사를 지켜보라. 그 사람이 여전히 환자를 위하는지. 그렇다면 때가 되면 진실을 알려라고. 그래서 저를 이 병원에.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온 거예요. 전 그냥 확인만 했죠. 당신이 서울의 화려함 대신 시골 요양병원을 선택했다는 것을. 박 원장이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강 전 이사장님의 유언 집행. 금산의료재단 이사회가 소집되고 당신이 그 자리에 서야 해요.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병원 운영 같은 거 해본 적도. 강 전 이사장님 말씀이 있었어요. 경영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향한 마음은 배울 수 없다고. 그날 밤 나는 요양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청송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랐다. 별이 많았다. 핸드폰을 켰다. 포털 뉴스에 도연의 기사가 계속 떴다. 한도연 금산병원장, 의료혁신 5개년 계획 발표. 의료계에 떠오르는 스타 한도연 원장의 성공 비결. 재혼 3개월 한도연 마이너스 강해진 부부 더욱 금슬 좋아져. 사진 속 도연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사라진 자리는 금방 채워졌다. 그래, 넌 성공했네.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아직 안 끝났어. 왼손의 흉터를 바라봤다. 15년 전 이 흉터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바꿀 것이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생명을 팔아 성공한 자와 생명을 지키다 모든 걸 잃은 자. 누가 진짜 의료인인지 보여줄 차례였다. 강 전 이사장님. 나는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한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옥상을 내려가 응급실로 향했다. 교통사고 환자였다. 정 간호사님, 제가 할게요. 환자의 맥을 짚었다. 미약하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CPR을 시작했다. 그날 밤 환자는 살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금산의료재단 법무팀입니다. 정유라 간호사님이신가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환자의 혈압을 재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만. 이사회 소집 통지를 드립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금산병원 본관 이사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호사인데요. 강민수 전 이사장님의 유언 집행권입니다. 필수 참석 대상자이십니다.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박 원장이 다가왔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원장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11월 15일. 4년 만에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탔다. 청송역에서 서울역까지 4시간.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금산병원. 정문을 보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4년 전 쫓겨나듯 나왔던 이 병원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이야. 로비를 지나는데 옛 동료들이 보였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정유라 아니야? 맞아. 영구비 횡령으로 쫓겨난. 근데 왜 여기에?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이사회실은 12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도현과 마주쳤다. 유라. 그는 나를 보고 굳었다. 옆에는 아내 강혜진이 있었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야? 아, 응. 옛날에 같이 일했던. 안녕하세요, 한도현 원장님.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로 여기에?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았어요. 뭐?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다. 나는 먼저 내렸다. 이사회실 문을 열었을 때 긴 테이블에 6명이 앉아 있었다. 강철민 현 이사장, 법무팀장, 그리고 4명의 이사들. 정유라 간호사님 맞으신가요? 강철민 이사장이 물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딱딱한 표정이었다. 네. 앉으시죠. 나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도연도 들어왔다. 그는 병원장 자리에 앉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어수선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고 강민수 이사장님의 특별유언 집행건입니다. 특별유언이라니? 도연이 끼어들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이미 집행됐지 않습니까? 한 원장님이 보신 건 일반 유언이고요. 이건 재단 운영권에 관한 특별조항입니다.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됐다. 강민수 전 이사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 강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금산의료재단의 실질적 운영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승계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째,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자. 둘째, 명예보다 환자를 선택한 자. 셋째,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자.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해당 인물은 2010년 3월 15일 보일러실 폭발 사고에서 환자 3명을 구한 정유라 간호사다. 말도 안 돼. 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간호사가 병원 이사장이라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의료법인 정관상 이사장 자격의 의료인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입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이 강 전 이사장님께서 이미 고려하셨습니다. 정유라 씨는 경영학 학위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맞다. 나는 대학 시절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그때는 그냥 시험 삼아 딴 학위였는데 강철민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나를 보았다. 정 간호사님, 당신이 정말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 전 이사장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압니다. 이 병원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곳이 되길 바라셨죠. 이건 쿠데타야. 도연이 소리쳤다. 나는 강 이사장님의 사위고 정당하게 임명된 병원장이야. 한 원장님,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원장님은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원장님의 연구비 부정 사용건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4년 전 정유라 간호사에게 뒤집어 씌운 그 건. 강 전 이사장님이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두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투표하겠습니다. 강철민 이사장이 말했다. 정유라 간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건에 대해 6명의 이사 중 5이 손을 들었다. 가결됐습니다. 정유라 씨, 당신이 새 이사장입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사장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다. 병원 경영 보고서, 재무제표, 인사 문서들. 이사장님, 비서가 들어왔다.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다. 네. 언론 인터뷰 요청이 3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지금은 할 일이 있어요. 비서가 나가고 나는 컴퓨터를 켰다. 법무팀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열었다. 한도현 연구비 부정 사용 증거 자료 5년 전 내가 우연히 발견했던 그 서류들. 강민수 전 이사장이 몰래 복사해 두었던 것이었다. 허위 학회 참가비 청구 존재하지 않는 연구 보조 인력 인건비 이중 청구된 기자재 구입비 총액 2억 3천만 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자료가 있었다. 도연이 그 돈으로 구입한 강남 오피스텔 계약서. 날짜를 보니 우리가 이혼하기 직전이었다. 이사장님, 한도연 원장님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5년 전과 달리 이제는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앉으세요, 한 원장님. 유라야.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병원에서는 직함으로. 도연의 입가가 실룩였다. 좋아. 이사장님. 그 서류들 오해가 있어. 오해요? 4년 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이 병원을 발전시키고 있고 환자들도 늘고 있어. 과거 일로 나를 쫓아내면 병원에도 손해야. 그 환자들은 한도연 원장이 아니라 금산병원을 믿고 오는 겁니다. 유라. 아니, 이사장님. 제발.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요? 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다.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병원 정원.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4년 전 당신은 연구비를 횡령했어요. 그것도 환자 치료에 써야 할 돈을. 그리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연구비 부정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할 겁니다. 유라, 그러면 나는 끝이야. 의사 면허도 박탈되고
형사처벌까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혜진이 생각해서라도. 내 아내야. 혜진 씨는 당신의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유라, 이게 복수야?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복수가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의예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대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금산의료재단 정유라 이사장입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8년간 금산병원에서 있었던 연구비 부정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났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한도연 전 병원장. 아니, 현 병원장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2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사장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한도연 원장은 이사장님의 전 남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적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왼손을 들어 보였다. 화상 흉터가 드러났다. 15년 전 저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를 얻었죠. 그때 저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실시간으로 터졌다. 금산병원 한도현 원장, 연구비 2억 횡령 의혹 의료계 스타의 추락. 전 부인이 폭로 환자 위한 돈을 개인 재산으로. 충격.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장 직위에서 해임됐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다. 나는 이사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쓸쓸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혜진이었다. 이사장님, 저 혜진입니다. 네. 제가 너무 몰랐어요. 도연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이혼할 겁니다. 그건 혜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사장님은 후회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슬플 뿐이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전화를 끊고 나는 왼손의 흉터를 쓰다듬었다. 이제 시작이야. 속삭였다. 진짜 병원을 만드는 건 이제부터야. 이사장님, 새 정체관 보고 드립니다. 취임 3개월째. 병원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먼저 연구비 배정 건입니다. 종전 방식과 달리 모든 연구비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3단계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0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병원이 부담합니다.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데요.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요양병원 무료 진료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우리 병원 의료진이 지역 요양병원을 방문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제가 청송에 있을 때 느꼈어요. 시골 요양병원 환자들은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기 힘들다는 걸. 하지만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까요? 강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의사라면 할 겁니다. 그날 오후 전체 의료진 회의를 열었다. 대강당에 2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정유라 이사장입니다. 여전히 어색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수간호사였으니까 오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무료 진료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다. 매주 토요일 자원하는 의료진이 지역 요양병원을 방문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는 병원이 부담하고 참여 횟수는 인사고가에 반영됩니다. 한 외과 전문의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은 개인 시간인데요. 의무 참여인가요? 아니요. 자발적 참여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의료진들 사이로 걸어갔다. 우리가 왜 의사가 간호사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이었나요? 명예 때문이었나요? 침묵이 흘렀다. 저는 26년 전 환자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 마음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젊은 레지던트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저 참여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갔다. 결국 80명이 넘는 의료진이 자원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이사장님, 돌아보니 박 원장이었다. 청송에서 올라오셨다. 원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축하하러 왔죠. 당신 잘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강 전 이사장님이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한도연 씨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요. 형사 재판 진행 중이고요. 기분이 어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복잡해요. 미워할 수도 불쌍히 여길 수도 없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 이사장.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환자들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데 문이 노크됐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80대쯤 되어 보였다. 이사장님, 저희 기억하세요? 자세히 보니 15년 전 폭발사고 때 내가 구했던 환자들 중 한 분이었다. 할아버지, 그때 구해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요. 뉴스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손, 이 흉터, 우리 때문에 생긴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손자들도 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꺼냈다. 어린아이 셋이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 손주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눈물이 났다. 나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사장이 된 거 하늘이 도운 거예요. 노부부가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보니 병원 정원에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젊은이. 모두 살아 있었다. 숨쉬고 웃고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왼손을 들어보았다. 흉터가 있었다. 15년 전 그날의 증거. 이 상처가 속삭였다. 내 권위보다 소중한 증거였구나. 책상 위에 강민수 전 이사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이사장님, 약속할게요.
이 병원을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환자가 중심인 곳, 의료진이 진심으로 일하는 곳. 핸드폰이 울렸다. 청송 요양병원에서였다. 이사장님, 토요일 무료 진료 프로그램 저희 병원에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을 돌아봤다. 금산의료재단 본관 옥상에 큰 글씨가 빛나고 있었다. 생명을 위하여 강민수 전 이사장이 50년 전 새긴 글귀였다. 나는 그 글귀를 보며 걸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의료인으로 사는 삶. 흉터가 있는 손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삶.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